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한다면 저도 초등학교 때 PD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TV도 잘 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외화나 막 이런 거를 주로 오락거리로 해서 봤었지 TV를 통해서 막 재밌게 봤던 적은 막 뭘 그러진 없었는데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여러분도 막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꿈이 뭐니, 뭐 하고 싶니.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길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성적을 쌓는 이유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국어 선생님이 될 게 아니라 그 성적을 쌓아서 그거의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도전하려고 보다 쉽게 그 길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도구를 쌓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울리면서 어떨 때 즐겁지? 어떨 때 행복하지를 스스로 많이 좀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어디 놀러를 수학여행을 가고 아니면 주말에 어디 놀자 그랬을 때 내가 어떨 때 기뻤지? 라고 해보니 종합해보니 계속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엔 내가 뭔가 특정 지어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직업, 예를 들어 연극 배우, 뭐 영화 배우, 연출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내 친구에게 내가 막 뭘 만들어서 보여주고 야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 라고 어떤 걸 소개하고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뭘 만들어서 보여주는 직업으로 기자도 있고 PD도 있는데 기자보다는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조금 그런 아티스트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좀 창의적인 거를 내가 좀 엉뚱한 면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PD라는 직업을 대학교 3, 4학년 때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들어갔어요. 의생활학과를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 당시의 생각은 또 역시 저는 의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의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쇼 PD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의생활학과를 들어갔었어요. 이과였지만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좀 어울리는 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 4학년 때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직업으로서의 PD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신방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방과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3학년으로 다시. 모든 학교가 그런 편입 제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다시 해서 4학년 때 KBS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되건 아이디어라는 건요. 인풋이 아웃풋이잖아요. 어떤 사람 머리와 행동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아웃풋이잖아요. 내가 내놓는 아이디어잖아요. 모든 아웃풋은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풋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이거를 이거를 막 해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요즘 불안한 게 그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했고 너무 많은 경력을 쌓아서 그런지 지금 아웃풋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야 되는데 너무 인풋이 바닥난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요즘 다시 책을 읽고 다시 좀 영상을 보고 다시 조금 내 주변에 내가 소홀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인풋을 쌓으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 아이디어의 정확한 근거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적절할 때 그게 아이디어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시청률이 안 나올 때는 괴롭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방청하게 될 어서옵쇼가 시청률이 잘 안 나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 근 몇 년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원래 이렇게 저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하면 막 좀 시청률이 늘 막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저 말고 뭐 다른 PD들이 잘해서 좋았는데 이거는 또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답이 곧 지금 하는 생각이 됐어요. 지금 하는 생각은 그걸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좀 내가 놓친 부분이 많았겠구나. 오히려 그동안 너무 좀 시청률이 잘 나오고 인기가 있었던 것만 했더니 좀 다시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가야 될 거를 너무 중간부터 쌓지 않았나? 처음부터 잘못 쌓았을 것 같아. 어떻게 다시 쌓을까? 뭘 고쳐서 다시 쌓을까?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뭐 그거예요. 근데 반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다시 반성해서 다시 쌓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서로 다 원할 때 출연자, PD, 작가, 스태프들이 다 원할 때 다시 쌓았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는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쌓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성과가 안 좋다고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게 됐을 때 다 잃게 되는 건 아닐까가 지금 저의 걱정이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는 좀 늦었을 수도 있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5년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거예요. 그걸 찾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잖아요. 5년 안에 확고하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아서 불안하니까 수능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수시 준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근데 불확실하죠. 어떻게 확실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이 의외로 제 나이 또래에 없어요. 저만 해도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잘하지 않아요. 한 분야에 오래 있었을 뿐이죠. 근데 정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글쓰기, 그림, 노래, 작곡,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 스킬을 쌓아간다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부터 썼는데 재미없고 글이 인정받지 못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처음에 성공하는 거라고. 초반에 인정받는 거라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정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글 쓰고 싶으면 매일 쓰세요.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제일 글을 잘 쓰는 작가는 박지은 작가라는 별에서 온 그대를 쓰는 작가예요. 그 작가는 제가 코미디를 할 때 제 코미디 작가였는데 그때도 약간 느꼈지만 요즘에 드라마 쓰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막 회의를 하다가 우리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어떨까? 이게 남자 방향이 아니라 여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그러면 밤을 새서 다음날 그 원래 있었던 대본을 여자 방향으로 싹 바꿔와요. 정말 순발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이거 근데 톤이 너무 무거워. 코미디로 할까? 바로 바꿔와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 친구는 물론 대학교 때부터 글을 쓰는 국문학과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방송 일을 하면서 매일 글을 써야 하는 라디오 작가를 겸업을 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하는 무슨 2시에 무슨 거기에 라디오 드라마를 일주일에 2번씩 내는 걸 10년을 했어요. 글 쓰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유시민 선생님이라고 썰전에 나오시는 분 있죠? 그분이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냈어요. 저도 요즘에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 근육을 늘려라예요. 쓰세요. 그냥 막 써. 쓰고 매일 쓰면 쌓여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막 실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했을 때 백승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은 매일 뭘 하세요.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 쓰고 싶죠? 책을 몇 권을 만들 수 있어. 재미없으면 어때? 언젠가는 그게 본인의 재산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수능에서 수능 준비로 가르쳐주지 않잖아. 쓰세요. 계속. 하루에 1시간? 아니면 너무 많으면 30분. 그걸 지켜.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지키겠다. 30분 동안 쓰는 거야. 단어 하나 놓고 쓰는 거야. 내년에 6월 10일 날 썼던 글을 꺼내봐요. 8일 날 썼던 글을 꺼내봐. PD에 대해서 썼어. 내년에 PD에 대해서 다시 써. 그럼 내년 PD에 대한 글이 막 쌓이겠죠. 똑같을까? 다를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본인의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고3 때 시험 안 쳐도 돼. 그걸로 책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해요. 그래서 이 한비 친구처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것만큼 행운인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게 생기는지 알아요? 아까 맨 처음 질문하고 똑같아. 실수를 자주 하잖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트라이를 하는데 미숙하니까 실수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도와주면 뭐가 생기냐면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막 실수하다가 성공해. 그 다음부터 와 씨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뭘 하세요. 실패해도 하고 막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늘 내가 친구들도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짝지랑 싸웠는데 억울할 때 많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내가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막 하게 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억울할 때 집에 와보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그 상황을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때 저는 가족이 너무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막 진짜 막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지금 실천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편지 쓰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욕하고 싶은 것도 쓰고 그거를 만약에 부끄러우면 그 해의 마지막 날 열어보는 거지. 서로 주고. 근데 부모님은 다 볼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의외로 막 저도 지금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학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하고 학원 숙제가 너무 쌓이고 그리고 주말에 막 이렇게 해방처럼 친구들하고 놀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가족을 꾸리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번에 가족 휴가를 가면 제안을 해야겠다. 한 달에 하루는 그 식탁에 다 앉아서 서로에 대해서 쓰기. 근데 가끔 저는 봤죠. 왜냐면 우리 둘째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어버이날 부모님 쓰라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약간 좀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엄마 집에 자주 좀 들어오세요. 막 이런 게 써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건 저의 제안입니다.